직장인 여러분, 연말정산 매년 하고 계시죠? 하지만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을 겁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했더니 어떤 때는 보너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시나브로와 함께 한다면 13월에 보너스 받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의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가시거든 월급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이 떼어져 있을 겁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근로자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이렇게 1년 동안 낸 세금이 근로자의 생활 여건상 적당한지를 확인해서 많이 떼어갔다면 일부를 돌려주고 조금 떼어갔다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일종의 조정 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동일하게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해 혼자 지내고 있고 B씨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4명이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는 처음에는 두 근로자의 연봉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떼어가지만 B씨와 같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그 형편을 고려해서 연말정산 기간 중 세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의 연간 총소득금액, 즉 연봉은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떼어갔습니다. 그렇다면 A씨가 연말정산 기간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세율이 10%라고 가정할 때 전체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500만 원의 세금을 떼지만 4천만 원이라면 40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자기 마음대로 소득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처럼 특정 규정에 따라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소득공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부양가족의 수, 주택 마련 비용, 신용카드 현금 이용 금액 등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연말정산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A씨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봉이 5천만 원이지만 부양가족이 자신을 포함해 4명이라면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5천만 원에서 600만 원을 제외한 4,4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사용한 비용과 신용카드 또는 현금, 대중교통, 전통시장을 이용한 금액 등은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세부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빠짐없이 적용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다 적용해봤더니 A씨의 소득금액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세금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연말정산의 두 번째 단계인 세액공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소득공제가 세금을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이는 과정이었다면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그렇게 산출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자녀의 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A씨에게 자녀가 한 명 있다면 15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100만 원 납부했다면 보험료의 공제율인 12%를 곱한 12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해당되는 세액공제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에 모두 적용해주면 세금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A씨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에 최종 세금, 즉 결정세액이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간 급여 명세서를 살펴봤더니 A씨는 이미 소득세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국가에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인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가에 낸 세금이 12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30만 원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전체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득 줄이기, 즉 소득공제입니다. 둘째, 소득공제를 마친 후 나의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셋째, 세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즉 세액공제입니다. 마지막, 나의 최종 세금과 기존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 봅니다. 자, 연말정산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조금 더 바삐 움직이셔야 합니다. 처음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